네, 오늘 영상에서는 인터뷰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항공사 채용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에어캐나다도 더 많은 채용을 계획을 하고 있고 다른 항공사들도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채용이 될 때 피해갈 수 없는 단계 중 하나가 바로 인터뷰죠. 저도 메디백을 포함해서 항공사로 넘어갈 때까지 인터뷰를 꽤나 여러 번 해봤는데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인터뷰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관해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앞서 말했듯이 꽤나 많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처음 4번의 항공사 인터뷰는 메디백에 입사하고 얼마 안 돼서였습니다. 2022년에 채용 시장이 조금씩 풀리면서 이전에 지원해 놓았던 항공사들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준비가 미흡했고 전 한 군데도 채용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항공사의 경우에는 다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6개월을 기다려야 하기에 제가 이제 메디백 일을 하다 보니 시간이 흘러 6개월이 지났고 또다시 3-4군데에서 연락이 왔고 이번에는 모든 곳에 다 합격을 하여서 그 중에서 737을 운영하는 항공사 하나를 선택하여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이 지나서 에어캐나다 인터뷰를 보게 되었고 합해서 총 5개의 항공사 인터뷰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 그리고 주변에서 들은 것들을 바탕으로 정보를 조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학교를 졸업을 하고 라이센스를 따고 가장 먼저 갖는 직업 중 하나가 Pilot in Wait, 램프 일을 한다거나 혹은 보통 교관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비행학교에서 교관으로 일을 할 때도 인터뷰를 보긴 하지만 제 경험상은 대부분의 경우 그저 형식적으로 하는 인터뷰 정도였습니다. 이제 어디서 비행 생활을 해왔고 등등 얘가 이상한 애는 아니구나 정도만 증명하면 되는 그런 대화에 가까운 느낌? 이제 라이센스를 다 땄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잘 하겠구나라는 그런 걸 바탕으로 이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정말 간단한 대화만 하는 느낌입니다. 이제 비행 학교를 나와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부터 정말 제대로 된 인터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 모든 항공사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계는 패널 인터뷰입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면대면으로 진행되는 방식의 면접입니다. 대부분 뭐 파일럿 한두 명, 인사과 1명, 2명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된 면접관들과 마주하고 질문과 대답이 오가는 그런 형식이죠. 이제 패널 인터뷰 전에 간혹 프리스크리닝이라는 것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보통 이건 뭐 회사마다 당연히 다르지만 전화 통화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간단하게 뭐 총 비행 시간은 얼마인지, 베이스로 옮겨야 하면 옮길 의향이 있는지 그런 것들, 지원을 할 때 내가 입력했던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컨펌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제 이건 뭔가를 시험을 한다기보다는 모든 게 다 업투데이트인지 확인하는 정도의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지원을 하고서 시간이 지났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지원자의 마음이 아직 그대로인지 확인을 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이제 다시 패널 인터뷰로 돌아와서 이게 원격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직접 오피스에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 많이 바뀐 거긴 하죠, 사실. 이제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면접관들이 먼저 자기 자신의 이력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름은 뭐고 나는 어떻게 비행 생활을 해왔고 지금 여기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면접관이 소개가 끝나고 나면은 같은 방식으로 해서 이제 네 소개를 해달라라는 식으로 자기소개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비행 관련된 거에 대해서 당연히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끔 비행 이외의 너에 대해 소개를 해달라라는 식의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는 비행 경험에 관한 질문들을 물어봅니다. 예상 질문들이 이렇게 쫙 있긴 한데 그 중에 몇 개를 발췌를 해보자면 뭐 긴박한 순간에 결정을 내려야 했던 경험이 있냐, 왜 비행을 시작하게 됐냐, SOP에서 벗어나야 했던 경험이 있냐와 같은 질문들입니다. 꼭 비행 관련된 거에 대한 질문이 아닐 수도 있지만 비행 경험을 바탕으로 한 대답을 대부분 원하는 질문들이죠. 이게 끝나고 나면은 비행 이외의 것들에 관해서도 물어보게 됩니다. 인사과 쪽 사람이 있으면 그쪽 사람한테 넘어가면서 물어보게 되죠. 이제 뭐 질문하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왜 우리 회사에 지원을 했냐, 우리 회사에 대해 아는 것들을 좀 말해달라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이제 보통 이건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진행이 되고 마지막에는 당연히 따라오는 질문 Do you have any question?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하고 인터뷰가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부터는 추가 단계가 있는 그러한 경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어떤 회사들은 지식에 관한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질문의 형식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앞서 다룬 패널 인터뷰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는 경우들입니다. 뭐 질문은 이제 IFR 관련해서 질문을 한다던가 혹은 멀티 엔진 관련해서 질문을 한다던가 우리가 지금껏 공부해온 것들에 관해서 물어보죠. 이제 이거는 정보를 미리 얻고 족보가 있으면은 그거를 공부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정말 기초를 열심히 다시 다지고 공부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이제 IFR 관련된 질문 위주로 많이 물어보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캐나다에서 보는 캡젠이라던가 에임 같은 게 좋은 공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보는 경우는 저는 여지껏 한 번밖에 없긴 했는데 대략 1시간 정도 걸려서 시험을 봤습니다. 이게 비행 지식만 물어보는 건 아니었고 간단한 수학 문제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A 비행기는 동쪽으로 100km의 속도로 가고 있고 B 비행기는 서쪽으로 120km로 비행 중일 때 둘 사이 거리가 100km라면 어느 지점에서 만나게 되느냐 뭐 이런 질문도 있고 혹은 뭐 정말 간단한 수학 문제 같은 경우도 있고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시험을 보는 항공사들도 있다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적성 검사입니다. 이건 요즘 들어 많은 항공사들이 도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거를 뭐 aptitude test, MMPI 등등 여러 가지 종류 이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지만 결국에는 비슷합니다. 이제 한국에서 항공사들이 대부분 이걸 많이 하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에서 제트 레이팅을 따려고 알아봤을 때 그때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해본 적이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대략 뭐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나는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나는 화가 나면 조절이 잘 안 된다. 나는 혼자 일하기를 선호한다. 뭐 이런 질문들에 이제 1단계에서 5단계로 대답을 하죠. 여러 개의 질문이 약간 다른 식으로 반복이 되어서 질문이 되는데 이거를 얼마나 일관성 있게 대답하는지를 보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물론 내가 정상적인 사람이다를 증명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실제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지에 관한 걸 시험하는 굳이 표현하자면 퍼포먼스 적성 검사, 뭐 파일럿 적성 검사라고 할 만한 것도 이제 여러 항공사에서 도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봤던 거는 이제 컴패스 테스트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유럽에서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이제 포함된 것들이 Short Term Memory Test, Multitasking Test 뭐 이런 거. 그리고 실제로 이제 조이스틱을 옆에 두고 간단하게 비행을 하면서 속도, 고도, 헤딩을 유지하는 그런 테스트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모니터링이 잘 되는지를 보는 그런 거죠. 이제 뭐 멀티태스킹 같은 경우는 한 손으로는 속도를 이렇게 계속 조절하면서 한 손으로는 또 마우스로 어디 여기저기 뜨는 거를 클릭하는 그런 반응 속도 비슷한 것도 있고 이제 short-term memory test 같은 경우는 뭐 속도, 고도, 헤딩, 라디오 주파수 뭐 이렇게 4가지 숫자를 딱 보여주고서 한두 개가 사라진다던가 해서 그거를 내가 다시 채워넣어야 되는 뭐 그런 식의 테스트. 아무튼 뭐 여기서 하는 이제 테스트 같은 것들은 연습할 수 있는 웹사이트들도 있기 때문에 연습을 하고 가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고 조이스틱 가지고 비행하는 건 내가 정말 기본적으로 비행을 할 줄 안다면 딱히 어렵지는 않은 연습이 딱히 필요는 없는 그런 시험들입니다. 이게 뭐 인터뷰 날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항공사들은 미리 이메일을 보내줘서 집에서 내가 편한 시간에 진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여기서 말한 것들을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한 것들에서 몇 개만 이렇게 쪽쪽 뽑아가지고 거기서 몇 가지만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그룹 인터뷰입니다. 이건 제가 딱 한 군데 항공사에서만 해봤는데 이제 처음 이 항공사에서 인터뷰를 봤을 때와 제가 또 떨어지고 나서 6개월 후에 다시 인터뷰를 봤을 때가 달랐습니다. 이제 첫 번째 때는 다른 모양, 색깔로 구성된 레고로 만들어진 비행기를 가려놓고 한 명이 앞으로 나가서 그거를 보고 외운 후에 팀원들에게 돌아와서 이걸 말로만 설명을 해가지고 나머지 팀원들이 그 설명을 듣고 똑같이 조립을 해야 되는 그런 태스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다 나가고 차례가 다 돌고 나면은 이제 비교를 해보고 얼마나 잘 됐는지 그리고 서로를 평가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누가 뭘 잘한 것 같냐 못한 것 같냐 이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제가 한 건 아니고 친구가 받았던 건데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우주여행인지 무인도인지를 가는데 주어진 리스트에서 물품들 중에 어떤 것을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왜 가져가냐 그런 거에 대한 토론을 하는 그런 상황을 줬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인터뷰를 봤을 때는 좀 많이 바뀌었는데 오히려 실제 비행을
해본 사람은 더, 특히나 투 크루 오퍼레이션을 해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더 쉽게 느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이게 투 크루 상황극을 하는데 비행을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다른 상황을 줍니다. 뭐 예를 들어 비행기가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승객이 문제가 생기고 아니면 뭐 날씨가 갑자기 안 좋아지고 이제 그런 거를 둘이서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그리고 날씨가 안 좋아지면서 기본적으로 계기 비행, IFR 비행에 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한 번에 시험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재밌기도 했고 아주 좋은 방식의 인터뷰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5번째, Sim Eval이라고 하죠. 시뮬레이터 시험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파일럿이 부족해지면서 또 경험이 없는 파일럿들이 더 많이 채용이 되면서 많은 항공사들이 도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심지어는 에어 캐나다도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조건부로 시뮬레이터 시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듣기로는 뭐 멀티 크루 경험이라든가 제트 경험 이런 게 조건에 달하지 않는 경우에 시험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에어 캐나다 거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했던 한 가지 심 이벨의 경우에는 회사에 가서 브리핑을 듣고 30분 정도 뭐 SOP라던가 비행기에 관한 정보를 조금 주고 공부를 할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파트너를 지정을 해주는데 파트너랑 같이 그거를 간단하게 연습을 하죠. 물론 그 비행에 관한 모든 걸 다 알기를 바라진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교관이 옆에서 도와주는 식인데요. 그 준비를 마치고 나서 시뮬레이터 들어가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클리어런스를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런웨이에 포지션을 해주고 테이크오프부터 랜딩까지 다 하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엔진 페일리어, 홀드, 스팁 턴 같은 엑서사이즈를 하게 되는데 비행기 파워 세팅과 같은 디테일은 아까도 말했지만 면접관들이 옆에서 어느 정도는 도와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비행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잘해야 되는데 둘이 얼마나 같이 잘 해나가느냐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는 그런 시험입니다. 이제 PF와 PM에 관한 이해가 중요하죠. 이제 각자 PF, PM 역할을 한 번씩 원하는 자리에 앉아서 하고 난 후에 이제 시험이 끝나게 되고 나중에 결과가 나오게 되는 식이었습니다. 경험이 부족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시험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캐나다 항공사뿐 아니라 많은 비행 회사들의 인터뷰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회사마다 이런 다양한 방식들 중에서 일부만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모든 걸 다 하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직접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걱정이 앞설 수 있지만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면서 그리고 경험을 조금씩 쌓아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다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니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건 사실이지만요. 저 또한 앞서 말했지만 많은 좌절을 해야 됐고 인터뷰를 한번 항공사를 다 떨어졌고 6개월을 기다려서 겨우 원하는 항공사에 가게 됐고 그때 이제 많은 좌절을 했고 그 사이에 많은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 그 인터뷰를 항공사 다 떨어졌을 때는 그때 들었던 생각이 내가 평생 에어라인을 갈 수는 있을까? 나는 에어라인에는 맞지 않은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우울하기도 했고 좌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조금 외진 곳에서 메디백 생활을 하고 있었고 정말 내가 여기 평생 이렇게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떨어져서 살아야 되나에 대한 생각까지도 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노력을 했고 주변 친구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목표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특히 이제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힘을 얻어서 잘 준비해서 목표를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떨어졌다고 좌절할 필요 없이 주변에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계속해서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인터뷰를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관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